2026년 시장은 역사상 가장 높은 곳에서 칙포를 터뜨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 아래에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위기가 자라나고 있었죠. 오늘 저희는 4개의 폭풍이 하나로 합쳐지는 2026년 글로벌 복합위기 그 가상 시나리오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자, 이 숫자부터 보시죠. 6672. 2026년 3월 S&P 500 지수가 도달한 역사적인 최고점입니다. 와, 겉으로만 보면 정말 엄청난 성공처럼 보이죠? 근데 말이죠. 이 숫자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시각이 있어요. 이건 승리의 기록이 아니라 곧 터져버릴 거대한 거품의 묘비명이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이 모든 상승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어쩌면 헛된 희망 하나에 기댄 신기루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럼 그 거대한 위기의 첫 번째 조각을 맞춰보겠습니다. 첫 번째 폭풍은요, 놀랍게도 기술 분야, 바로 인공지능에서 시작됩니다. 저희는 이걸 클로드 쇼크라고 부릅니다. 위기의 진원지는 바로 엔스로픽의 클로드5입니다. 이게 뭐 단순히 글만 잘 쓰는 그런 AI가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하고 일하는 자율형 업무 에이전트라고 불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명의 관리자가 AI 수백 개를 데리고 과거에 수천 명의 직원이 달라붙어서 하던 일을 처리해버린다는 거죠. 기존의 비싼 기업용 소프트웨어, 즉 사스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정말 무서운 게임 체인저가 등장한 겁니다. 자, 이 기술 충격이 어떻게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지 한번 보세요. 클로드5가 나오자마자 기업들은 더 이상 사람 수대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셀 필요가 없어졌어요. ID당 과금이라는 사스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스 기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던 기술 전문 사모펀드들, 그들의 포트폴리오 가치가 순식간에 70% 이상 증발해버립니다. 놀란 투자자들이 돈을 빼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결국 펀드는 셔터를 내려버리는 거죠.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나요. 미국 본진에서 돈이 꽉 막혀버린 이 거대 사모펀드들이 현금을 구하려고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바로 한국 증시였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한국 시장을 그냥 글로벌 현금 인출기처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겉으로는 한국 주식을 계속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뒤로는 언제든지 뺄 수 있는 현금 창구로 이용하면서 보이지 않는 폭탄을 우리 시장에 심어놓고 있었던 거죠. 자, 첫 번째 폭풍이 최첨단 기술인 AI에서 왔다면 두 번째 폭풍은 아주 전통적이고 낡은 영역에서 불어옵니다. 네, 바로 수년간 경고음이 울렸던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붕괴입니다. 1조 2천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게 바로 2026년 딱 한 해 동안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총액입니다. 모두가 쉬쉬했지만 피할 수 없었던 만기의 벽이 드디어 눈앞의 현실로 닥친 겁니다. 상황이요? 정말 최악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뉴욕 같은 대도시 오피스 4개 중 1개는 텅 비어 있고요. 건물 가치는 빌린 돈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러니 건물주들은 이자를 내느니 그냥 너 가져 하면서 건물 열쇠를 은행에 던져주고 있어요. 이걸 전력적 디폴트라고 하죠. 특히 자산의 거의 절반이 이런 부동산 대출에 물려있는 미국의 중소지역 은행들은요. 지금 파산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은행의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위기, 그러니까 최첨단 AI 쇼크랑 낡은 부동산 문제를 완전히 별개의 사건으로 봐요. 그런데 사실 이 둘을 아주 치명적으로 묶어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그 연결고리의 정체는 바로 구독라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모펀드들이 투자자들한테 돈을 다 걷기 전에 대형 투자은행들한테서 급전을 빌려서 먼저 투자를 집행하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예요. 금융권의 지름길인 셈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2008년 금융위기의 악몽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한번 보세요. AI 쇼크로 사모펀드들이 돈을 못 갚게 되니까 그들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내줬던 대형 은행들이 어떻게 될까요? 빌려준 돈이 전부 악성 부채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시작점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냐 사모펀드냐로 다르지만 결국 이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체로 퍼져나가는 전형 경로는 2008년 리먼 사태 때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자, AI 쇼크와 부동산 붕괴가 이미 시스템을 한계까지 몰아붙인 상황. 여기에 불에 기름을 붓는 결정적인 지정학적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전쟁입니다.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 금융 문제가 터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대중의 시선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외부의 적, 이란을 공격한다는 시나리오죠. 금융 뉴스 헤드라인을 전쟁 뉴스로 덮어버리려는 아주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하지만 이 위험한 도박은 최악의 결과를 낳습니다. 이란이 보복 조치로 전 세계 원유 수송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 국제 유가는 순식간에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금융위기를 숨기려고 전쟁이라는 커튼을 쳤는데 그 커튼이 알고 보니 인플레이션이라는 기름통이었던 거죠. 불길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활활 타오르게 만든 겁니다. 이 순간 미국 연준은 그야말로 최악의 딜레마에 빠져버립니다. 선택지가 두 개인데 둘 다 재앙이에요. 무너지는 은행들을 살리자고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면 미친 유가와 합쳐져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터지고요. 반대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면 이미 간신히 버티고 있던 은행과 사모펀드들이 그대로 즉사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완벽한 외통수에 걸린 거죠.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끝은 결국 어디로 향할까요? 바로 주식시장의 잔혹하고 무자비한 가치 재평가입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저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숫자 6672. 그 꿈의 지수는 연준이 올해 금리를 최소 2번은 내릴 거야 라는 아주 달콤한 환상 위에 지어진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120달러를 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요? 이제는 불가능한 꿈이 되어버렸죠. 결국 시장이 금리 인하는 없구나 라는 냉혹한 현실을 깨닫는 순간 이 분석에 따르면 S&P 500 지수는 6,672에서 5,400선까지 그대로 곤두박질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에요.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거품을 인정사정 없이 걷어내는 말 그대로 대숙청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최첨단 기술에서 시작된 AI 쇼크,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의 약한 고리인 부동산 위기, 이 모든 것을 증폭시킨 지정학적 충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연준의 정책 마비. 이 네 개의 위기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이 끔찍한 위기는 거품을 만들었던 주체들, 즉 사모펀드들이 백기를 들고 연준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이 완전히 끝난 후에야 비로소 폐허 위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사냥의 계절이 시작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물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시나리오는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경제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고 아슬아슬하게 얽혀있는지 보여주는 데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파괴가 모두 휩쓸고 지나간 뒤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